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조금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부쩍 경매를 많이들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자산이 부동산인 걸 알기 때문이고, 또 특히나 제가 전문인 토지 전문은 더더욱더 개발지 토지는 더더욱더 어렵거든요.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입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에 투자하는 건물, 상가 이런 건 입지 분석이 가능한 반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입지를 분석해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 확률을 갖고 있고, 또 시대도 읽고 있고, 부동산의 트렌드와 정치, 경제, 외교, 금융, 또 뭐라고 할까요? 기술, 산업들, 그리고 국가 보안부부터 국가의 과학 같은 이런 모든 기술이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거를 두루 살피면서 지금 현재 2019년 투자해서 가장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투자 지역, 안전한 지역을 찾아낸다라는 그런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인생의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제가 이렇게 경매의 기본적인 거 알아뒀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보고 IMF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IMF와 다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죠, 이미. 오고 더 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현실의 피부가 다 오는 거는 어차피 내년 정도나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될 거고, 솔직히 이제 그 뉴스, 요즘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페이퍼 뉴스에 많이 나오지 인터넷 뉴스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도 잘 골라서 봐야 하고, TV도 방송도 뉴스도 잘 골라서 보셔야 돼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방송을 보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보든지, 정보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사실이 무엇인지에 근거를 해서 봐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분별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경제의 관념을 갖고 보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의 의도한 내용에 내가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저 초보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어떤 저보다는 경제 전문가, 정치를 현재 하고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건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 대기업들이 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두루두루 사실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팩트를 갖고 찾고 분석하고 분별해내야 하는 게, 정말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여러분의 안정되게 꾸려나고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생 자체를 지킬 수 있고, 또 더불어 나의 꿈까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난 열심히 내 입장에 내 위치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회는 한 곳만 보고 사회와 경제와 세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서울을 가려고 찍어놓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목표 없이 열심히 간다라는 거,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가면서 코앞만 보고 저기구나 요렇게만 보고 가는 거하고, 전 세계의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읽고, 또 정치, 경제, 금융 같은 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산업이 어떻게 하고 기업이 어디로
무엇을 그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인식하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방향 설정을 하고 열심히 가야 돼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 한번 드린 것처럼 무대가 틀려요. 내가 노동 수입에 계속 내가 노력하는 시장이 노동 수입이다. 그럼 평생 일해야 돼, 평생. 근데 내가 일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무대가 임대 수입에 임대 수입이 나올 수, 고정 수입이 나올 수 있고 내 인생에 내가 변수가 있고 아플 때도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냐 아니면 평생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해야만이 돈을 버는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기 전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테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전체 숲을 보고 하나하나 공부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그 시장과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똑같이 열심히 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정말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시장에서 열심히 할 거냐, 어떤 사회와 어떤 구조에서 열심히 할 거냐, 그거를 꼭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든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든 저는 제 자녀들이나 저를 위해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자유 시장 경쟁에서 일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그런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나는 거기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고 싶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가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저는 일도 하기 싫고 사업도 하기 싫어.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싫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며 능력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노동시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그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는 뻔하거든요. 서민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뭐냐? 서민이 열심히 일하면 정말 한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구조라는 거죠. 그 구조에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대수입. 노동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 채널을 만들어야만이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를 끝낼 수 있고 내 노후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의 변수가 와도 그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게 임대 수입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가장 안전해요. 투자해서 잘못돼도 거기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서 임대 수입을 받아낼 수 있고 내 집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하지만 금융이나 기타 무슨 금융시장 같은 거는 솔직히 원금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이냐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죄송합니다. 금융 구조 자체가 화폐 시장, 자산 시장 자체가 거품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잖아요. 종이 돈은 가짜 돈이고 진짜 돈은 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종이 화폐로 만들어서 그거를 돈인 양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돈은 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한데 그거는 제가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융시장과 금융경제 원리,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금융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에 의해서 그 화폐를 찍어내는 그 권한과
그런 그 시스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딘지, 그 나라에서도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주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우리가 교육을 경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받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40대 되면서 30대 되면서 겪어내면서 인생으로 파란만장하게 겪어내는 거거든요. 배우기만 했으면 절대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든 아무리 이래도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이 그런 경제 구조와 금융 구조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장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가장 세금 조금 내면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안전한 게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만 중심으로 가기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느끼고 있어요. 비즈니스 사업하시거나 뭐 이렇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게 뭐 완전 주부들 말고는 정말 집에 있는 분들 말고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기감들을 계속 느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부동산인 걸 아는데 경매라는 자체가 소액으로 정말 그 좋은 뭐 건물을 해서 조금 리모델링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가 부도의 영화를 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경매 공부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경매도 다 했고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모든 부동산 시장의 전체 수 자산 시장의 투자 재테크 시장의 전체의 숲을 보고 가장 안전한 걸 먼저 선택을 했고 안전하면서 세금 조금 내면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되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서민이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대 수익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경매도 솔직히 말해서 경매의 시스템을 좀 학원 시스템을 알게 되면 많이 주의하셔야 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솔직히 그런 사례는 많이 봤죠. 저는 다행인 게 분별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저는 경매가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매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경매를 할 때도 나와 맞는 걸 좀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는 법률을 잘 알아야 돼. 법을. 내가 법책을 읽어보셔갖고 한 번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을 좀 몰라도 두세 번 읽었을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경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매가 다 법적인 문제예요. 다 돈 되는 거는 다 소송이 관련이 돼야만 하지 돈 되지 않는 것들은 소송 문제 머리 까다롭고 뭐 이런 모든 거 다 피하잖아. 솔직히 수익이 안 돼요. 투자로는 경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투자로 경매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뭐 건물 같은 걸 살 때 그 입지를 보시고 그 현재 도시에 있는 것을 무언가 저렴하게 하려고 할 때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이 지나기 때문에 경매는요 모든 걸 하면 안 되는 것 싼 게 완전 비지떡이 되는 게 비지떡이 돼버리는 지금 시기예요. 타이밍이. 왜냐면 4차 산업이 되게 되면 3차 산업에 기술로의 모든 그 건물, 아파트, 주택 모든 것들이 인기가 없어져 버려요. 스마트 도시가 되고 스마트 건물, 스마트 아파트 이 스마트 모든 스마트화 되는 4차 산업에는 스마트화가 되고 자동화가 완전히 되는데 그 전에 구형 건물, 구형 돈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힘들죠. 불나도 어떻게 처리하죠. 스마트 건물만 봐도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걸 전에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공부 그냥 이거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깊이 하셔야 하는데
법률이나 한자 모르시는 분들 경매하시면 안 돼요. 한자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법이 다 뭐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이건지 저건지 말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에다가 부칙이 너무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 나는 그런 법 공부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한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은 하세요. 하지만 결론적인 크게 보면 투자는 경매가 아니에요. 투자로는 경매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지역에 내가 이제 뭔가 건물을 싸게 해서 얻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셔도 저는 정말 투자로는 부동산 투자로는 경매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여럿이 같이 해서 뭐 어떻게 하자 학원에서 추천 정말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면 무슨 병폐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가 제가 너무 길었죠. 어차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얘기할게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뭐 장사도 다 안 되고 폐업률이 80% 90% 1년 내에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자, 일단 어떤 순간이냐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이나 내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상가나 건물들이 경매가 나와. 이거 웬 날벼락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건물주인이나 집주인이 집이나 건물을 경매를 하면서 경매를 당하는 거죠. 돈을 못 갚으면 경매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의 주택,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을 마저 다 뺏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남 때문에 나의 인생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몇 가지만 조금 해놓게 되면 그 주인이 경매를 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경매 주인 사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들 한들 주인이 얘기하겠어? 안 하잖아요. 말하겠어요? 그럼 나갈 건데. 그러면 또 보증금 챙겨줘야 하는데 그 돈 생각하는데 어려운데 보증금 챙겨주는 생각 때문에 또 말을 못하죠. 정말 안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구조가.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보면 투자 지식도 너무 낮고요. 금융 지식도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아는 게 힘이고 알아야만 지켜내고 아는 게 정말 돈이에요. 정말 공부해 가서 알아야 하는데 뭐 항상 뭐냐면 저지르고 공부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봐야만 아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기 전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해본 사람들한테 제발 좀 물어보세요. 리스크가 뭐야? 내가 알아야 하는 게 뭐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뭔지를 꼭 제발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건물이나 집에 그 경매가 들어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쉽게 말했는데 보증금을 여기다 제목에 써놨죠. 주택 보증금이나 상가의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면 임차 등기를 내야 돼. 임차권 등기를. 이 등기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또 이제 종류별로 틀리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3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차피 보셔도 좀 어려워요. 잘 모를 건데 일단 중요한 주택은요. 경매를 하게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 임대차 계약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바로 무엇을 해야 하냐?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내 집주인이 경매가 걸렸을 때 내 보증금에 대해서 그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 내 보증금을 대해서
경매를 낙찰한 사람들이 또 이제 인수를 해서 뭐라고 할까, 책임을 져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하고 또 이제 어차피 전입하러 가는 거 이건 주민센터에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주민센터로 가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전입신고 신청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경매를 받았을 때 먼저 내 보증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솔직히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돈을 줬을 때, 보증금을 입금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서를 갖고 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원본을 갖고 가셔서, 나중에 가면 원본도 못 찾으니까 원본 있을 때 바로 임대차 계약서 하시면서 동사무소 찾아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연말 정산 때 월세 낸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세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러 가면서 전입신고하고 나서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혹시나 내가 사는 동안에 주택이나 상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임대차로 계약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하실 때 신분증하고 계약서 원본을 갖고 가셔갖고 하면 된다라는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1,000원 미만에 이렇게 세금 그거 할 때 이제 세금 내는 게 있어요. 증집이라고 해갖고 증집값을 내는데 한 600원 정도, 600원, 8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내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주택 임대차 등기 내는 방법만, 또 그리고 변수와 원칙이 있고 일반적인 사례가 있고, 또 다양한 또 이제 예외의 경우 수를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이제 그냥 전체적인 푼수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건물을 할 때도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권리증을 해놔야 돼요. 임차권 권리를. 상가도 그래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주택 임대차는 이 보증금에서는 금액의 한계가 없어요. 상한제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거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상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 선에서 1억 8천 미만일 때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이제 보장이 받는 반면에, 내 보증금 자체가 1억 8천이 넘는다. 초과 시에는 보증금이 아니고 상환 보증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1억 8천 지역마다 틀려요. 1억 8천만 원에 초과할 때 밑일 때 이 적용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그거로 했을 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1,000만 원까지.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 500이다. 그러게 되면 500만 원을 받는 거죠.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해서 3천일 때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지, 내가 보증금이 500만 원이면 3천만 원 미만이니까 5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시죠?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만약에 상가가 경매가 들어왔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그리고 또 대항력이라고 해서 보증금 받고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가져오고, 또 대항력이 있을 때에는 내가 보증금 받고
부족한 부분을 인수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생겨요. 그래서 상가도 항상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시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자, 이 두 가지하고 임차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연장하거나 만료했을 때 임차권 등기 만료됐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고, 만료됐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설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임대차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기간 안에 다 채우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가야 하거나 어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발령이 나서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집주인과 상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잘 해주는데 이 근거는 이제 민법 621조를 참고를 하세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시면 알고, 이 모든 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한번 좀 보시고, 만약 이제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시고 그 뜻을 좀 이렇게 정말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배우긴 하셔야 하는데, 일단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경매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로는. 정말로. 그리고 지금은 모든 기술이나 모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전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4차 산업으로. 자동화, AI 기술로 바뀌는데 AI 기술이 빠진 모든 것들은 지금 소유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는. 그래서 지금은 경매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금 투자로 경매를,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임차권 설정 같은 건 내가 지금 계약 기간 안에 어딘가 발령을 해서 뭔가 가야 할 때 그 주인들과 동의하에서 설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 설정을 할 때는 임차권 설정을 할 때는 상가나 주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틀려요. 계약 기간 안에서는 임차권 설정을 집주인과 상가 주인, 건물주인하고 얘기를 잘해서 받아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을 때나 여러 가지 경우 속에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를 준비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주택도 상가도 다 해야만 나의 보증금을, 만에 하나 모르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항상 상세히 다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 그래서 경매를 배우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좋은데 투자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를 또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면서 계약할 때 반드시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 그거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거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상환 보증금 금액이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알고 계셔야만 하고, 그게 1억 8천이 넘었을 때는 계산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계산은 1억 8천이 넘었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계약하려고 그 보증금이나 그 월세 부분들 그리고 움직이는 거를 그 기준에서 좀 이하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같은 거 하나도 받지도 뭣도 못하고 쫓겨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지금 가치 있는 투자처는요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 화성, 평택 막 이런 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항만이 있는 도시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항만 있는 도시 중에 핵심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만에 있는 도시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4차 산업이 물류 유통이 완전히 또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포인트인 게 4차 산업의 포인트가 바로 물류 시장이에요. 유통 시장이 바뀌는데 그 물류 시장에서 핵심이 뭐냐 항만인데 항만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수심이 가장 깊은 항만을 갖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보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냐 스마트 도시에 투자해야 돼요. 스마트 도시가 지어지는 땅이 아니면 가치가 없고요. 스마트 도시에 스마트 건물이 지어지는 그 땅에 그 건물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모든 경매의 상품들은 바로 스마트 도시가 2021년도부터 분양이 되면 바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냥 가치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나오면서 자전거, 오토바이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자전거를 타지만 이제 자동차란 걸 알았을 때는 자동차로 다 하려고 하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은 다 자동차 타잖아요. 지금 뭐 한 집에 몇 대예요, 자동차가. 그렇게처럼 시대에 맞게 부동산도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기가 너무나 급하니까 대한민국의 새만금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에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해서 돈 되는 지역, 안전한 지역을 찾아내는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의 가장 타이밍도 적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시킬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잊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019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앞으로도 가장 핫하고 땅값도 집값도 가장 높을 건 새만금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도 부안이에요. 군산 아니고 김제 아닙니다. 부안으로 찾으셔야 하고 신도시 지역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건물 짓는 허가되어 있는 안전한 땅으로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